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 법선생TV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상속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상속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 권리 중에 하나인 유류분을 포기했을 때 그 상속권을 포기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상속 포기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 사행위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사행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좀 살펴보려고 이 영상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제 상속 포기가 사행위가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은 민법 406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행이라고 하면은 채무자가 자기가 빚을 지고 있는데 자기의 이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주로 이제 그 사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상속권도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받아야 될 권리인데 그걸 소극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사행위가 되느냐 이거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그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원칙적인 조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보시면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즉 채무자가 처분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보존해야 할 보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은 향후에 장래에 발생할 것이 명확한 어떤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있다면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 즉 사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부동산 처분행위,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대부분의 이제 사행위 소송의 대부분이고요. 그러한 행위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여야 된다는 것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 재산권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책임 자산이 여분으로 남아 있다면은 그 무자력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사행위가 안 된다는 것,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수익자가 있게 되고요. 그 수익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은 그 사람은 전득자라고 하는데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는 이 사회행위를 했을 당시에 이게 채권자의 채권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채무자의 악의는 원고,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일단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이 된다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사회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상속의 포기가 사회행위가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 중에 부채가 많은 상속인이 본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민법 406조의 그 사회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상속 포기는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상속 포기하면은 민법 제 1019조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는 신고를 말하고요. 이러한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는 그 아까 채권자 취소권에서 말하는 사행위의 대상인 재산법적 행위가 아닌 어떤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상속 포기에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그 상속을 둘러싼 여러 명의 이제 상속인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 재판 판례에서는 이 그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는 사회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 포기에는 이렇게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도 있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모든 협의에 따라서 모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 상속권을 포기할 테니 다른 상대방한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어떤 이 협의 과정에서 하는 상속 포기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와는 좀 다른 것이긴 한데요. 이러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하는 상속 포기는 반대로 사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가정법원에 하는 신고와 달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이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그 취소의 범위는 내가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한도 내에서 취소가 된다는 것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 하는 자신의 상속분의 포기는 자신이 이제 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행위가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상속의 포기와 구별되는 그 개념을 두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증의 포기인데요. 유증은 그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 즉 그 유증받은 자가 수의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분 포기와는 약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법 제1074조에 의하면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그 유증을 승인,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분의 포기와 달리 그 특정 어떤 유언에 의한 유증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구별되는 권리로서 상속분의 양도가 있습니다. 상속분도 이제 재산권으로서 포괄적으로 내 상속분을 어떤 제3자나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한테 충분히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상속분의 양도도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양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 사행위가 성립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어떤 명백한 어떤 판례나 이런 건 없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인 채권자 취소권 법리에 의하면 충분히 이것도 사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는 그 채권, 그 상속분을 양도할 때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또 유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속분을 주는 대신에 돈으로 다른 상속인들한테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상속의 포기와 유사하니까 사행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사례가 생기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양도는 괜찮냐? 즉 내 상속분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다른 상속인들한테 전달한 게 사행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포기 사례가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도 나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령 그게 이제 적정 매각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어떤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를 좀 대비를 하다 보면 상속분 양도를 유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그 상속분을 팔아서 내가 그거를 이제 그 채권자한테 갚기 위해서 그 매각 목적이 어떤 변제의 목적이다라고 소명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사행위가 되지 않겠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상속 포기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지금 보실 거는 유류분의 포기입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은 약간 다르죠. 상속분은 이제 남아 있는 재산과 뭐 생전에 그 증여한 재산 모든 상속 재산을 아울러서 법정 상속분대로 계산을 해서 내가 남은 재산에서 받아오는 절차인 거고요. 유류분은 그렇게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도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부족분을 해당 증여를 받은 사람한테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분과는 약간은 다르죠. 이러한 유류분의 포기가 사행위가 되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일단 그 사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명백한 어떤 판례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행위가 안 된다는 견해의 근거는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가 되면은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 그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그 상속인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어떤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는 권리다. 그래서 그 행사 여부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사행위가 안 된다는 견해가 주류인 것 같고요. 또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협의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협의에 의한 상속 포기가 사행위에 해당한다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2000-51797을 근거로 해서 유류분의 포기는 사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도 예외가 좀 있습니다. 행사 여부가 확정된 경우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내가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고 일단 한다고 확정된 이후에는 유류분 채권은 이제 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게 된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을 행사해놓고 그 채권을
채권 자체도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 방식으로. 그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그 채권 양도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 양도 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것이 인용된 사례가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이 부분 또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얘기가 나와서 앞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게 사행위가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유류분 반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유류분 반환 의무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반환 의무자가 어떤 사행위를 했을 때 이 유류분 반환 채권이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앞의 문제하고는 약간 좀 이제 결을 달리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일단 상속 개시 전과 상속 개시 후를 나눠야 됩니다. 상속 개시는 이제 망인이 사망한 시점을 얘기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유류분이라는 것은 잠정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생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전에 어떤 상속인이 증여를 거액을 받았고, 다른 상속인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 재산을 처분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 전에 그거에 대해서 사행위로서 소송을 걸고 싶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 경우인데요.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아직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권 상태에서는 잠재적 권리이기 때문에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행사된 이후에는, 특히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제 지분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 지분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금전 반환 청구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금전 반환 청구로 해서 이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그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그 사행위를 했을 때 그 사행위가 성립되고 그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피보전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속 개시 전이냐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포기는 1019조에 의해서 하는 포기는 406조의 사행위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상속분 양도는 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유류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된 이후에는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면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후 구체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그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 상속에서 상속과 사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자체도 민법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법률사무소 유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